자, 이제 4장 끝났고요. 이제 제 5장입니다. 이제 확률 변수와 이산 확률 분포. 앞에까지는 가능성에 대한 법칙들, 그지? 가능성 확률 분포에서 우리가 확률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웠고, 자, 이번 장에서는 제 5장 확률 변수와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 장이 배울 게 좀 많죠. 이제 이 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통계라고 볼 수 있는데, 봅시다. 확률 변수가 뭔지, 그 다음에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그 다음에 이산확률 변수의 평균값, 기대값, 그 다음에 하나의 변수가 아닌 두 개의 변수를 취급하죠. 두 이상 확률 변수의 분포, 그 다음에 공분상과 상관계수, 변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 관계성, 그지? 과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이항 분포, 그 다음에 기하 분포, 포화성 분포, 그 다음에 사례 분석으로 뭐 체득 투자를 위한 기준인데, 자, 이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225쪽이죠. 225쪽부터 시작하죠. 봅시다. 자, 어떤 임의 실험이 수행되고 그 가능한 결과에 수치가 부여되는 경우를 생각하자. 우리가 어떤 현상을 어떤 실험하잖아, 그지? 실험이라든지 뭐 시행을 하고 나서 그 현상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고, 현상이 관찰되고, 이 현상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지? 넘어가지 않고 어떤 수치로 수치화시키잖아. 수치화시켜주면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나타나는 현상을 수치화시키면 결국 우리가 이걸 가지고 수학적으로 계산 가능하잖아, 그지? 예. 자, 계산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치화시켜준 이 수치들을 뭐라고? 수치들을 변하는 거잖아. 변화무성하는, 즉, 변수잖아, 그지? 예. 변수화를 시켜주게 되면 결국 뭡니까? 우리가 계산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런 걸 배운다는 얘기지. 그래서 봅시다. 어떤 임의 실험이 수행되고 그 가능한 결과에 수치가 부여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주사위를 던지는 임의 실험에서 주사위를 던지잖아. 주사위를 던지는 임의 실험에서 가능한 결과가 얼마야? 주사위 눈이잖아, 그지? 1, 2, 뭐 3, 4, 5, 6 중에 하나의 수치로 나타나죠. 그지?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연도에 실험률을 측정하는 임의 실험에서도 가능한 결과는 양의 실수 중 하나가 되겠지, 그지? 실험률 같은 거, 뭐 1990년대의 실험률부터 해가지고 뭐 2021년도까지의 실험률 이런 거 전부 다 뭡니까? 발생 가능성을 보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뭡니까? 수치화, 즉 변수화 되겠죠. 그 다음에 컴퓨터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 불량품인지 양품인지, 그지? 불량품인지 양품인지 이거 할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불량품인 경우를 갖다 1, 양품인 경우를 0, 그지? 물론 불량품이냐 양품이냐 이렇게 하면 질적인 변수지만 우리가 숫자를 갖다가 코드화 해버리면, 그지? 코딩 해버리면 계산 가능하잖아. 불량품은 1, 양품 0. 안 그러면 뭐 불량품 0, 양품 1 하든지, 그지? 자, 우리가 숫자를 갖다가, 즉 변수를 갖다가 부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모든 이 삼라만상에 대해서는 뭐 변수로 놓으면 질적 변수, 양적 변수 또는 질적 정보, 양적 정보로 나누어지지만 뭐 통상적으로 봤을 때 질적 정보 같은 경우 정성적인 거는 뭐 우리가 계산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계산 가능합니다. 그지? 계산 가능합니다. 계산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니까. 따라서 모든 임의 실험 결과에 수치가 부여될 수 있다면 어떤 특정한 수치가 임의 실험에서 결정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주어진다. 그지? 이처럼 임의 실험에서 일정한 확률을 가지고 발생하는 결과에 임의 실험에서 일정한 확률을 가지고 발생하는 결과에 실숫값을 부여하는 변수를 확률 변수,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한다. 됐죠? 임의 실험 결과에다가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에다가 실수값을 갖다가 대응시켜 가지고 주는 함수가 뭐라고? 확률 변수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진다. 임의 실험 주사위를 던진다. 그죠? 예. 나오는 결과가 뭐다? 눈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실수값을 부여할 수 있는 거죠. 맞죠? 자, 이런 거. 자, 이런 관계가 뭐라고? 우리가 관계에서 이 변수가 뭐라? 확률 변수란 말이지. 예. 맞죠? 확률 변수는 임의 실험 결과에 실수값을 대응시켜주는 것이며 함수라고 해. 것이며 특히 흔히 x, y, z와 같은 영문 대문자로 표시한다. 확률 변수는. 됐죠? 대응시켜주는 함수다 하면 안 되고 임의 실험 결과에 실수값을 대응시켜주는 것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 공장에서 생산한 두 대의 제품에 불량품 여부를 판정하는 임의 실험을 하였다. 그치?
자, 이 경우에 표본 공간은 다음과 같아. 자, 질적으로 지금 나타냈잖아. 표본 공간. 표본 공간이 집합을 이렇게 나타내면, 자, 처음에 우리 뭐라고? 불량품을 D, 양품을 갖다가, 정상품을 갖다가 N이라 그러면, 둘 다 불량품이 나오거나, 그지? 맞죠? 두 대의 제품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는 불량품, 하나는 양품, 하나는 양품, 하나는 불량품. 둘 다 양품. 이래 되는 거죠. 자, 실제로 봤을 때 우리가 기존에 정선품 기존을 했을 때, 자, 이거 숫자로 한번 대입시켜 볼게요. 이렇게 되면 그냥 계산이 안 되니까 하나의 실수 공간으로 우리가 관계를 지어보자. 계산하기 위해서. 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양품은 우리가 요 같은 게 양품이 하나도 없지. 양품이 하나라도 있는 건 이거잖아. 요 1. 양품이 두 개 있는 게 얼마입니까? 2잖아. 자, 이걸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수화로 대응시켜주죠. 그지? 양품이 하나도 없는 경우. 그지? 양품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그지? 그 다음에 둘 다 뭡니까? 양품, 정상품일 때. 자, 이럴 때 우리가 요거 봅시다. 이 현상을 실제로 수치화 시켜줬잖아. 그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확률 변수라고 한단 말이야. 확률 변수. 자, 예를 들어서 얘가 x1, x2, x3.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타낼 때 이래 나타내죠. 실험 공간하고 실수하고는 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됐죠? 네.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적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관계를 가지는데 무슨 관계다? 오메가는 실수와 함수적 관계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 그지? 우리가 또 이렇게 나타내면 이걸 Y라 했을 때, R은 뭐고? 샘플 스페이스 현상과의 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실수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자, 방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잖아. 이것도 일종의 벤 다이, 함수 관계를 하는 벤 다이어그램이죠. 근데 이거 표로도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 X가 뭡니까? 0, 1, 2. 이거 뭡니까? 양품이 없고, 한 개 있고, 두 개 있고,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그때 만약에 확률을 나타낼 수도 있겠지. 이렇게. X가 뭡니까? 이게 봤을 때 양품이 하나도 없을 확률, 양품이 하나라도 있을 확률, 양품이 두 개일 확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도 우리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지? 자, 됐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있지? 자, 봅시다. 불량품의 수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 X는 특정한 수치 0, 1, 2를 갖게 된다. 자, 그지? 확률 변수 안에 있는 것들은 소문자로 이렇게 나타내고, 확률 변수는 대문자로 나타내고, 그치? 확률 변수 안에 있는 이 개개의 숫자 값들은 뭡니까? 소문자로 나타낸다. 뭐, 그걸 알 수 있겠지, 그지? 영문 대문자는 변수를, 영문 소문자는 변수가 취하는 특정한 실수값을 나타낸 것으로 한다. 뭐, 됐고, 그지? 함수의 개념에 의하면 확률 변수란 정의역이 표본 공간이고, 정의역이고, 그지? 그 다음에 공역은 요거고, 공역은 요거지, 그지? 공역은 요거고, 화살표 맞는 거. 그 다음에 치역은 뭡니까? x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이지. 함수 값이지. 즉, 실수 값이지.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지? 뭐 수학이죠.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수학이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방금 얘기했던 거 다음 페이지 나와 있네요. 그지? 자, 봅시다. 자, 표본 공간에서 실수로의 함수다. x는 뭐라고? 표본 공간에서의 실수로의 함수에 관계에 있는 값이다. 확률 변수다. 그지? 함수적 관계에 있는 변수라는 얘기죠. 자, 봅시다. 만일 x가 불량품의 수를 나타내는, x가 만일 불량품의 수를 나타내는 변수라면, 아까 정상품이 아니고 불량품의 수를 나타내는 변수다. 거꾸로 했네. 그지? 이번 실행 결과에 실수값 0, 1, 2를 대응시켜주는 함수가 되겠지. 그지? 불량품이 하나도 없을 경우, 그 둘 다 정상품일 경우, 불량품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그지? 불량품이 둘 다 불량품인 경우, 요래 되는 거지. 그지? 저는 아까 반대로 했네요. 자, 나타내면 이렇게 관계를 나타낼 수 있겠죠. 둘 다 불량품이 없는 경우, 하나라도 불량품이 있는 경우. 그지? 됐습니까? 이런 무슨 관계를 가진다? 함수 관계를 가진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아까 앞에서 했지만 이렇게 되지, 그지? 결국은 R하고 오메가 표본 공간하고는 함수 관계를 가진다, 그지? 불량품이 만약에 DD인 경우에는 R 값이 얼마냐? 자, 지금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DD인 경우에 여기서 이게 봤을 때 이게 지금 X고 이게 Y가 이래 되는 것 같이, 그지? DD일 경우는 얘가 얼마 나옵니까? 함수 값이 DD일 때 얼마야? 2가 나오죠, 그지? 자, 함수값이 만약에 DL일 때 얼마야? 1이고, 그지? 함수값이 그 다음에 ND일 때 얼마야? 1이고, 그지? 둘 다 정품일 때 얼마야? 0, 이래 되는 거지. 됐습니까? 다음 페이지 봅시다. 벌써 25분 지났습니다. 자, 다음.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이산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실수값의 수를 셀 수 있는 변수. 됐죠? 방금 봤던 거 있잖아. x1, 뭐 x2, 뭐 이런 거, 그지? x0 이런 거잖아. 이런 거. 이산적인 거잖아. 그지? 요 1하고 2하고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숫자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일단 빼고, 우리가 쉽게 카운트 할 수 있는 거지.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실수값의 수를 셀 수 있는 변수, 카운트 가능한 거지. 이게 이산 확률 변수고,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실수값이 어떤 특정 구간 전체에 해당돼 가지고 그 수를 셀 수 없는 변수다. 예를 들어서 수식을 위해서 0,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하자. 방금 전 이산 확률 변수는 x가 0일 때, 그지? x가 1일 때, x가 1일 때 이런 거 셀 수가 있잖아. 딱 집어서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산 확률 변수고,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떤 딱 집어서 이렇게 할 수 없고, 뭐 0하고 1 사이에 있는 숫자 x가 무수히 많잖아. 무슨 수가 있습니까? 뭐 1하고 2 사이도 많고 2하고 0하고 2 사이도 많고, 그지? 무슨 수로 꽉 차 있습니까? 실수로 가득 차 있지. 뭐 유리수하고 무리수로 꽉 차 있잖아. 그게 실수잖아. 리얼 넘버잖아. 그지? 이걸 뭐라 그래? 실수의 조밀수이네.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우리가 어떤 정수 딱 정해지는 뭐 자연수는 자연수가 아니고, 그지? 이산적인 게 아니고 실수 전체의 어떤 숫자의 범위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엄청 많죠. 그지? 예. 그런 식으로 되는 걸 뭐라 그런다?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뭡니까? 우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이산 확률적인 변수로 되어 있죠. 그죠? 근데 편의상 계산의 편을 위해서 이산 확률 변수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한다. 이산 확률 변수 가지고 하면 좀 더 심플하니까 계산하기가 수월하죠. 그렇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산 확률 변수가 취하는 실수값의 수는 유한합니다. 그죠? 유한하지, 잘 수 있다. 예를 들면은 10명의 회사원을 선택해서 성별을 관측하는 임의 실험에서 여자 사원 수는 어떻습니까? 여자 사원이 한 명도, 그지? 자, X1 어떻습니까? 한 명도 없는 경우. X1. 그지? 한 명도 없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명인 경우도 있고, 그지? 한 명도 없는 경우, 한 명인 경우, X3는 어떻습니까? 두 명인 경우도 있고, 그지? X4, 어떻습니까? 세 명인 경우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지. 이산적이잖아.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공장에서 생산한 100개의 완성품 중에서 불량품 수는 0부터 100까지겠지, 그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정원 20명의 인공지능 대학원 입학한 학생 수도 0에서 20까지겠지. 이산적이 셀 수 있죠. 하루 동안 은행의 한 지점을 방문한 고객 수는 엄청나게 많을 텐데 하여튼 셀 수 있잖아. 이거는 이제 셀 수 있고. 자,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과거 10년 동안 발생한 파업의 수, 이것도 계산할 수 있죠. 그지? 우리 셀 수가 있잖아. 자, 어떤 포털 사이트를 오픈한 후 사람들이 접속을 했어도 엄청 많긴 많는데, 상당히 많을 텐데, 카운트 가능하잖아. 그지?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한다?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한다. 네. 다음 페이지. 자, 반면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떤 거냐? 연속 확률 변수는 취할 수 있는 실수값의 수가 셀 수 없이 무한하다 말이야. 무한하다. 구간으로 따지기 때문에, 어떤 숫자와 숫자 사이에 있는 모든 값을 따지기 때문에, 구간을 따지기 때문에 이 사이에 무수히 많은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딱 하나 정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속 확률,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 연속 확률 변수일 때 무슨 예를 들어 함수 값을 구하라 하면 딱 정할 수가 없죠. x가 정확하게 0. 0. 사이에 있는 값일 때의 함수값 구하라. 그거는 뭡니까? 10만이 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일 때는 어떻습니까? 딱 하나의 값을 정해졌을 때의 x값이 아니라 구간 사이에 어떤 값이 존재할 때의 x값을 구간 사이에 x값이 정해져 있을 때 그때 뭡니까? 함수값을 구합니다. 자,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는 취할 수 있는 실수값의 수가 셀 수 없이 무한해서 연속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어떤 특정 구간 전체에 해당된다. 뭐 0하고 1 사이, 또는 어떻습니까? 1하고 2 사이, 또는 뭐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2까지 뭐 요 사이일 때, x가 요 사이일 때 그때 나오는 y 값은 얼마인가, 이런 거 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의사가 하루에 환자를 진료하는 정확한 시간을 확률 변수라고 만약에 했을 때 이건 이산적이냐 연속적이냐? 연속 확률적이죠. 만약에 이 정확한 시간 초 이하의 단위를 만약에 측정 가능하다 했을 때, 그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245.7081 같이 아주 뭐 소수비 무한대로 늘어나겠지, 그지? 그래서 이 정확한 시간 초 이하의 단위를 측정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 구간 자체가 0부터 86,400초까지 존재하겠지, 그지? 하루는 24시간이니까 1시간은 60분이니까 1분은 60초잖아, 그지? 이렇게 곱하면 이게 얼마나 하면 요래 나오지, 그지? 따라서 이 범위가 0부터 86,400초까지 일정 구간의 무한한 실수값 중에서 하나가 되겠죠. 이때의 확률 변수는 어떤 거다?
연속적인 거다. 더 보면은 이런 거 있죠. 더 비슷한 예를 보면 국내 기업 중에서 사회적 기업의 비율이니까 그지. 뭐 1점 정확히 소수점을 끊어주지 않는 이상, 딱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지. 끊어주지 않는 이상 계속 갈 거 아니야. 막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그다음에 바이오 기업 연구소에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걸리는 정확한 시간 이런 거 그지. 정확한 딱 잘라가지고 딱 소수점을 안 끊어지면 정확한 시간 나오기 어렵죠. 그 다음에 어떤 회사의 매출 증가율도 마찬가지고 대미환율도 마찬가지고 다이아몬드의 정확한 공개도 우리가 뭐 KS 공업 규격으로 정해서 뭐 딱 하지 실제로는 그 눈금이 실제로 간격이 눈금이 0.1, 0.1, 0.2 해가지고 뭐 10개가 모이면 1이 해야지만 이 0.1과 0.1 사이도 무수히 많은 눈금들이 있을 때 무슨 근거리를 나눴냐 말이지. 그지? 정확한 무게를 재는 건 상당히 좀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런 연속적인 변수에 해당되는 값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구간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1하고 2 사이 때 그때 x가 1하고 2 사이 때의 값, 또 1하고 3 사이의 값 이렇게 x의 구간 사이에서의 뭡니까? 확률 값 해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